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소식들과 이런 특히 배터리에 관한 이런 뒷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 저도 주식을 자주 보게 되죠. 이 채널은 테슬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원래 설립 취지가 그랬고요. 근데 주식을 정말 요즘은 자주 눈이 저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어떤 제가 이런 분석이라든지 테슬라의 팬으로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정보들과 공부한 것들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주도 저 역시도 팔진 않았습니다만 낮게 되면 조정을 받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보게 되다가 요즘은 정말 저도 자주 확인해 되는데 모두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900을 뚫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나 이래 보나 최고점을 뚫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시장을 지금 이겨가고 있죠. 지금 S&P 500보다 지금 인덱스보다도 테슬라의 수익이 더 높습니다. 이제 시장을 넘어선 거죠. 요즘 다른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이 시장 인덱스만 보더라도 조금 주춤한데 테슬라는 이런 와중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올해도 상당히 비전이 밝다라는 건데 오늘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하게 되면 내년도 더 좋을 확률이 좀 높아가 보이는데 여튼 확실한 건 올해까지는 지금 이걸 견제할 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슈퍼차지 랠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이따 슈퍼차저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좀 다양한 차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차를 또 좋아하니까요. 특히 전 전기차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좀 다른 전기차들이 좀 많이 보급되고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는데 이게 참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완전 또 덕후는 아니라서 이게 좀 생활이 좀 편해야 쓰지 이게 안 편하면 참 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검색량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지금 사람들은 테슬라만 원하죠. 이게 좋든 싫든 현재 테슬라만한 인프라와 그런 오버all 완성도, 그런 편의성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최소 미국에는, 한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는 좀 상황이 좀 다르지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무적이죠. 그리고 중국도 상당분 기사를 보면 테슬라가 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그런 슈퍼차지 랠리를 타이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슈퍼차저를 어제 그런 질문지에서 확장한다고, 꽤 많이 확장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사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2년에 이게 3배를 뛰겠다고 하는데 정말 경쟁사들은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지금 2년에 지금 있는 거에 3배. 왜냐면 또 제가 이거를 체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변에 갑자기 슈퍼차저를 이렇게 짓는 거를 미국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막 느는데 그게 제가 체감이 잘 안 됐어요. 처음에 확 늘 때는 진짜 많이 짓나 하다가 좀 주춤하는데 계속 그 리포트에는 분기별 그런 발표에는 슈퍼차저 막 는다는데 사실 북미보다는 그전에는 중국이었죠. 중국의 그런 확장 속도가 높았는데 다시 지금 북미에서 확 느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게 체감이 됩니다. 지금 경쟁사 대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콤보 타입이나 다른 경쟁사의 이 타입을 쓰는 다 합친 겁니다. 차데모나 고속 충전을 보면은 스테이션 수는 콤보 DC 패스트를 쓴 쪽이 더 스테이션 수는 더 많습니다. 테슬라보다. 근데 포트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거의 3만 개 육박하니까요. 지금 미국은 11,000개의 포트가 있죠. 넘게. 반면에 콤보 타입은 5,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2배 가까운데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전에도 Electrify America를 얘기했지만 이게 상당 부분 Electrify America가 차데모랑 겸용을 쓰고 차데모는 그리고 50kW입니다. 현재 미국에 깔리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350kW가 적고 테슬라도 물론 버전 1 타입인 72kW, 한 75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게 여전히 꽤 있긴 합니다. 저도 종종 보는데 지금 메인스트림은 V2고 150이고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은 신기하게 여기 보니까 다 V3더라고요. 그러니까 V2 못지않게 V3가 좀 늘어나는 느낌? 근데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야, 여기서 3배를 뛴다. 그리고 전에 제가 콤보 타입을 쓰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의 그런 플랜도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현재 테슬라 정도 수준을 한 3, 4년 뒤에, 빨라야 늦으면 5년 뒤에 구축할 예정이라서, 아니 여기서 지금 갑자기 3배를 뛰시면 이게 격차가 너무 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루시드 CEO인 피러의 말에 따르면 이제 테슬라는 좀 한계가 좀 있다. 왜냐하면 400V 이상 가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반면에 이제 콤보 타입은 뭐 1000V까지, 그리고 루시드 차량은 이제 900V로 이제 다 대응이 되고, 결국은 테슬라도 결국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다. 빨리 충전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미 루시드는 거기 이제 대비가 돼 있다고 이제 꼬집었죠.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작년에 참 공격을 많이 받았고, 배터리 관해서도 공격을 좀 많이 받았는데, 테슬라는 의외로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지만 잘 이제 웰 프루브된 기술을 버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왜냐면 양산을 항상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 양산을 고려하지 않아도 좀 덜 양산적이면 덜 고려해도 되니까 좀 이렇게 AI라든지 첨단을 가는데, 제조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완성된 기술을 선호합니다. 이제 그런 게 여기서도 잘 드러나는 거긴 한데, 이런 충전 속도를 얘기할 때마다 800V, 900V 좋죠. 근데 저는 늘 이제 배터리를 이야기합니다. 배터리가 견딜 수 있냐 이거죠. 테슬라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쟁사가 결국 하이볼티지를 가는 거에 대한 결국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찔르면 바로 충전한다라든지 결제 시스템이 없고, 그러니까 버려지는 시간을 쥐어짜면은 충분히 대응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빠르지만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항상 빨리 충전이 되냐 이거죠. 지금 스토어닷이라든지 이런 뉴스들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빨리 고속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논문도 최근에 궁금해서 이제 한번 이제 찾아보면, 이제 빨리 충전하는 게 어디까지 왔나 좀 보면은 우리가 아직 너무 배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런 ACS 저널에도 나오는 게, 지금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얼만큼 리튬이 이제 디포지션 되냐, 그래서 최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요런 걸로도 요즘 논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배터리 내부에 우리가 이런 사이드 리액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리액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고, 아직 얼만큼 충전을 세게 해서 이게 괜찮은지에 대한 측정하는 거 역시도 이런 이제 논문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루시드가 얘기하는 기반이나 이런 것도 좋긴 한데, 현재 지금 그렇게 빨리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나왔냐는 거죠. 정작 루시드도 현재 쓰고 있는 배터리로 제가 볼 때 그렇게 고속으로 쫙 충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그 배터리는 초반엔 빠르다가 뒤로 갈수록 무뎌지죠. 속도가 팍팍팍팍 내려갑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지금 당장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이런 익스펜션을, 슈퍼차저를 익스펜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나마 이제 스토어닷은 그런 연구를, 테슬라와 포맷이 비슷한 4680 배터리로 이제 테슬라한테도 좀 이제 다리를 걸쳐서 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미래의 그런 배터리 기술도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R&D 허브를 이제 오픈해가지고 패스트 차지를 이제 뭐 한다고 하는데, 이거 단기간 내에 오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이런 슈퍼차저가 지금 경쟁사를 압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의 그냥, 이게 너무 격차가 너무 많이 차서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또 시너지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리튬 아이언 포스페이스로,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죠. 완전히 이제 스위칭을 하고, 이거 미국에서도 이제 생산을 한답니다. 각 지역에서 그 배터리는 생산하는 걸로 이제 막는 게 기본 철칙이고, 이제부터 스탠다드 레인지는 전부 인산철로 간다라는 거죠.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 이것도 작년에 이걸 좀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그쵸, 이런 표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개인 채널이라지만 이제는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항상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업체들과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간 쪽으로 연구가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쪽이 이제 시장을
점령할 거라고 작년에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지금 테슬라는 스탠다드 레인지를 전부 인산철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NCA나 NMC, 이제 하이 에너지 덴시티의 한국어로 이제 3원계로 하죠. 그런 배터리들이 주력이긴 하지만 요즘 스탠다드 레인지의 예약 수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격이 더 싼 차량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스탠다드 레인지가 훨씬 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가격이 낮춰지면 볼륨 프로덕션으로 가는 수순으로 이제는 대량 100만 대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제법 전형적인 그 자동차 파는 트렌드에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산철이 뭐 대세는 얘기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한 가지 축으로 확실히 들어서는 거는 이제는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다가 참 왜냐면 한국 업체들이 이제 하이 에너지 덴시티에 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지금 루머가 테슬라가 지금 BYD랑 한 10기가와트 정도 지금 인산철을 이제 계약을 한다라는 소문이 막 돕니다. 이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가격이 공표가 됐는데 가격이 정말 끝내줍니다. 지금 CATL보다 BYD가 가격이 더 싸답니다. 물론 이 지금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이 블레이드 배터리를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블레이드 배터리는 지금 에너지 덴시티를 엄청 팩 레벨에서요. 팩 레벨에서. 그러니까 셀 투 팩이죠. 거기를 엄청 올린 이제 배터리거든요. 이제 모듈을 다 날려버리고 저 짝대기 같은 것들을 그냥 일렬로 쫙 배열하고 그리고 이 표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쿨링도 더 잘 돼서 이제 잘 터지지도 않고 터져도 온도가 안 올라가서 옆 셀에 이제 잘 전이가 안 된다는 그런 BYD의 야심작입니다. 실제 BYD가 만드는 차에는 이제 다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각형도 쓰기 때문에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루머이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튼 BYD의 인산철 가격은 55유로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미 달러로 하면은 여기 보면 한 60달러 좀 넘는 수준이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CATL은 75유로라죠. 이제 킬로와트아워당. 그러니까 BYD가 더 싸게 인산철을 지금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배터리의 벤더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주면은 다 받아서 알아서 쓰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대 회사들 가격은 어떠냐라는 거죠. GM이 지금 LG랑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화재 원인도 이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배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화재 원인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 NCMA 이제 3원계보다 더 높은 에너지 덴시티를 이제 그래서 울티엄 셀이라고 이걸 얘기하면서 2023년일 겁니다. 뭐 앞으로 1, 2년 내에 완공이 되면서 대량 생산해서 2025년쯤에는 그거를 한 킬로와트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올해 4월 5월 기사거든요. 4월 기사인데 지금 현재 한 NMC 이제 811 100달러가 좀 넘죠. 테슬라도 100달러 살짝 넘는 수준이나 그 언저리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더 비싸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150달러라고 여긴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100달러 이하로 낮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CATL과 지금 이 BYD 가격을 보십시오. 이게 55유로면 64달러인데 참 이 가격 경쟁력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판매 대수는 테슬라가 기하급수적으로 모델 3의 스탠다드 레인지를 엄청나게 뿌려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델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슈퍼차저를 이렇게 트리플로 올린다고 그러면은 스탠다드 레인지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이루어져서 결국 인산철이 큰 축으로 자리 잡고 가격 경쟁력과 결국 대량 생산, 대량 판매에 결국 이 모든 삼박자가 맞아지면서 여전히 폭발할 것 같은 이 테슬라의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떠나더라도 지금 제조에 있어서도 그런 플렉시블한 그런 회사 내부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운영을 제외하더라도 배터리만 보더라도 지금 행보가 지금 폭발할 것 같은 여러모로 진짜 이름 또 이제 너무 또 이제 테슬라 찬양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보여지는 자료들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경쟁사는 이제 100달러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좀 많이 싸지면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건 목표고 여기는 지금 이 가격에 거의 한다라는 얘기가 많죠. 지금 이미 전에도 올해 초에도 CATL이 이미 $80 정도에 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싸니까 이제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왠지 이렇게 리즈너블해 보이는데 이렇게 좀 말이 되고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과거에 좀 이런 플랜들이 많이 미뤄졌던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왠지 주식이 그렇죠. 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해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배터리까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이제 소소한 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저도 뭐 루시드나 다른 이런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좀 그래도 이 시야를 좀 당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다 될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 보십시오. 요즘 기업 순환이 더 빨라졌다라고 제가 S&P 500의 그런 기업 체인지 되는 옛날 자료들이나 뭐 연구비도 그런 것들도 막 자료들 옛날 보여드렸는데 또 한번 이렇게 일론 머스크 트윗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2001년에 전 세계에서 지금 마켓캡으로 10개 기업을 꼽으면은 요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마켓캡으로 지금 10개의 기업을 뽑아보면은 여기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대단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요 여기 보십시오. 다 바뀌었습니다. 기업이. 애플 20년 전엔 여기 10대 기업에 안 들어왔고요. 알파벳 없었죠. 아마존도 없었죠. 당연히. 페이스북도 없었죠. 테슬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TSMC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하네요. 이거 파운드리로 10대 안에 들어온다라는 게 아마 제가 이 TSMC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한 게 있는데 조만간 TSMC의 그런 양산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탄센트 지금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다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은 더 주기가 빠른 것 같고요. 이런 산업 변혁, 이런 4차 혁명으로 인해서 이런 게 빨리빨리 변하는데 기술이야. 그게 길게 가면 결국 되긴 하는데 그 기업이 거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걸 하는 기업이 거기까지 살아남으면은 그걸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기업이 지금 큰 기업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빨리 변한다. 근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근데 올해나 내년 뭐 제가 볼 때 2025년까지는 아까 그 목표도 받지 않습니까? $100 이하라고 하는데 2025년이라고 하는데 좀 그 전에 저도 다양한 전기차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P 500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이거 게리 블랙 씨의 이런 트윗도 보니까 테슬라의 신용 등급이 올랐음에도 아직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까지 못 올라갔죠. 신용평가 기관들은 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모기지를 빌릴 때마다 진짜 이런 것까지 증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런 정말 돈을 하나도 안 띄려고 참 별의별 걸 다 증명하라고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듯이 신용평가사들도 얼마나 보수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기술의 혁신이라든지 빨리 변하는 거에 대처가 안 돼서 지금 등급이 좀 낮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몇 년 가면 당연히 등급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이제 상향될 조짐은 보이죠.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쫓아가면 참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과 이런 가능성을 여전히 이렇게 큰 기업이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운데 이분 하시는 사업 보면은 이제는 regulatory approval만 남았다죠. 이제 스타쉽이 다음 달에 이제 오비탈 런칭을 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완전 나가는 거죠. 나가는 그 테스트를 그 큰 스타쉽이 어프로브만 나면 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장난이 아닌데. 거기다가 땅굴 파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어프로블이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열심히 아직은 근데 고속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많은 승객들을 옮기는 것 같긴 합니다. 몇만 명씩 간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참 이런 땅굴 파는 인프라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사업을 이렇게 따라가면 그래서 다른 미국 기사들 보면은 지금 이분이 뭐 1000조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참 하시는 사업 보면은 참
물론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기업들이 좀 타이트하다는 얘기도 듣긴 하는데, 근데 이 돌아가는 밖에서 이렇게 보는 이런 진행되는 일들은 정말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